안철수 의원이 오늘 또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보태셨는데 정청래 대표를 응원하셨어요. 정청래 대표를 연임을 응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데드크로스를 일조하며 연어술 파티가 옹호하는 여당 대표를 이렇게 응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재명 정부 조기 레임 덕에 선봉장으로서 정 대표의 연임을 응원하겠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오랜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이민찬 대표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아니 뭐 안철수 저는 저런 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그냥 가만히. 아니 왜냐면 안철수 의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본인들끼리 싸우고 정청래 대표가 연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굳이 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또 이 괜히 또 뭐 숟가락 얹는 것 같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냅두면 정청래와 이 싸움은 더 네. 커진다. 냅두면 된다. 냅둬도 될까요? 네, 근데 이 안철수 의원의 내용은 다 공감이 되죠. 왜냐면 정청래 대표가 지금 열심히 선봉장에 서서 이 보안 수사권 문제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결이 다른 얘기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90도 인사 그거는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연상이 되는 모습을 연출을 해주고 그게 자연스럽게 윤석열 정부의 당무 개입 의혹이 떠오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 정부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부터 여러 가지가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피해자 서사를 만들어가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전당대회 국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을 보면 참 귀한 분이다. 이분이 법사위원장을 할 때는 참 얄미웠어요.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는 추미애 법사위원장보다 더 얄미웠죠. 네. 예, 되게 폭력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했었는데 네. 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굉장히 주요 요소마다 네.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고 네. 늘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국민을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지층만 보고 하는 정치. 여기서 신물이 난 중도층, 네. 여기서 신물이 난 보수 지지층들이 굉장히 또 결집을 하고 있는 효과를 자아내고 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민찬 대변인은 친청이신가요? 전 신청할게요. 신청하겠습니다. 친청.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난 지청. 아니 근데 이거 민주당의 저작권료도 내야 되고 에이. 과도한 인용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뭐 그런 아니 딴 게 아니고 네. 민주당에서 항상 우리 당 대표를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 진짜요? 예, 서로 간의 전략적 자산이 돼가지고. 아 진짜? 예. 지금 서로 응원하시네요. 서로 응원하고 계신 거. 두 분 다 연임의 가능성이 충분하시다 봅니다. 예. 이게 여야가 네 쪽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어떻게? 그러니까 결론이 네. 우리가 좀 먼 얘기긴 하지만 네.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다가 지금 우리가 그냥 뭐 다당제라든지 뭐 내각제는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향한 레이스를 계속 하는 건데 네. 기형적이란 말이죠. 아. 내각제 요소가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네. 거기다 또 단임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고 네. 과거에 뭐 YS나 DJ 같은 영도적 지도자가 사라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설령 대통령이 당선돼도 임기가 뭐 5년 가까이 남았어도 여당 대표가 그냥 막 뒤에서 이런 현상이 벌써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헌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다만 정청래 대표 이런다고 해서 반사이익은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겠는데 네. 반사이익만 얻어서는 나중에 해 떨어지면 똑같이 어두워진다. 아. 이때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때 이제 잘해야 되는 거는 이따 나중에 얘기할 걸로 네, 기대합니다. 아니 그리고 중간에 또 이해아님이 우리 윤희석 대변인 응원하신다고 네. 슈퍼챗까지 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분한테 커피 보내는 거예요, 그분한테? 아니 아직 아, 그건 아직 아니에요? 그건 그건 아니고요. 아니지. 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민주당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지금 김어준 씨가 어찌 보면 정청래 대표 측의 가장 뭐 선두주자 아니 선두라고 해야 되나요? 선봉장. 선봉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근데 또 뭐 이분이 선봉장인데 그냥 뒷배죠. 뭐. 그렇죠 상황인데 최대 후원자. 네 이낙연 거기가 뒷배고 유시민 작가가 선봉장입니다. 그런가요? 뭐 그런 약간 좀 역할 분담하면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이 이낙연 전 총리 사례를 오늘 언급을 하면서 친명의 친문 공격 행패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본인의 해석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라디오 그 본인의 방송에서.
그래서 핵심 지지층인 코어 지지층을 건드릴 경우 지지율이 더 무너질 수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핵심 지지층인 코어 지지층이 방금 제 해석이랑 똑같잖아요. 예. 더 나온다는 거지 이제. 그러면 친문이 코어 지지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친노 친문. 친노 친문이 그 코어의 기준은 네.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있었다는 네. 거지. 원주민인데 네.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우리가 있었는데, 주인이다.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2010년에 성남시장 하더니 무럭무럭 커가지고 이렇게 주류를 관통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대통령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비명 행사가 있었고 네. 보니까 야, 이거 이상한데 이거 우리 당할 것 같아 또 네. 이런 생각 할 겁니다. 네. 한번 당했으니까 네. 또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원래 순서 아니었어 이런 생각 할 거예요. 추미애, 정청래 이런 분들은 네. 본인들 순서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대통령 됐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의 싸움이 훨씬 심해지겠죠. 네. 윤 대통령에 대해서 하던 것보다 민주당 내부에서 훨씬 더 세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반발해요. 지금 보니까 김어준 씨 같은 경우 네. 보면은 맞아. 이 강도는 굉장히 센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내쪽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게 괜히 드린 말씀이 아니다. 김어준 씨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로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거의 소위 말하는 친명계를 저격하는 거 아닌가요? 더 이상 건드리면 더 큰일 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반에 네. 김민석 총리 얘기했잖아요. 김민석 네. 총리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네. 정반대로 진단을 했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인 거죠. 그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대신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그게 아니고 지금 친명 소위 뉴 이재명이라는 사람들이 네. 민주당의 근본도 아니고 뿌리도 아닌 사람들이 지금 본인들이 권력을 좀 잡았다고 네. 우리를 가치를 다 갖고 똘똘 뭉쳐 있는 코어 지지층을 공격을 하니까 이 공격을 받는 많은 핵심 지지층들이 이탈하는 거다. 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게 리얼미터로 보면 4050이 떠나간 뭐 그런 것들을 근거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가장 큰 구실이 그거잖아요. 보안수 사건. 결국엔 보안수 사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씨는. 그러니까 보안수 사건을 일부라도 존치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이 부분을 그걸 고리로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편가르게 하고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명계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우리의 핵심 가치, 과거 친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아픔을 너희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에 박찬대 의원과 경선 전당대회를 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친노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친노 얘기 별로 안 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얘기했고 네. 당원 주권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이 이번에도 한대요. 네. 그런데 거기서 하나가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노무현 정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과거에 내가 적통이다. 내가 친노였다. 김민석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노무현 탄핵하고 노무현한테 쌍욕하지 않았느냐. 노무현 죽인다고 했던 그러니까 사람.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켜서 갈라치게 하려는 거죠. 거기에서 김어준 씨가 총대를 메고 갈라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분오열되는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는 그때 국회에 없었을 걸요. 그때 2002년에 의원직 관두고 그 그렇죠. 후보를 나갔기 때문에 서울시장. 맞아요. 그러고 나서 지고 난 다음에 2002년 대선 때 새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저는 그게 더 크다고 봐요. 지금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항마로 정청래 대항마로 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18년 동안 당 밖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김민석이라는 분인데 정통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그때 후단협 만들어 가지고 노무현 흔들고 결국 절로 가서 네. 먼저 간 거 아니에요. 네. 문재인. 그랬던 분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인처럼 와서 당을 접수하려고 하면서 열린우리당 분당을 얘기한다. 이상하잖아요. 나가라는 건가요? 열린우리당 분당이 누구 때문에 됐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마 거기서는. 지금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네. 김민석 총리는 하라고 그래도 안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하여튼 뭐 김어준 씨가 관련해 가지고 뭐 문재인 지지자가 이재명 지지자다. 그다음에 친문이 친명됐다. 이걸 다르다고 생각해서 뉴 이재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엄청난 착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너무 세요. 네, 지금 굉장히 세게 발언이 나오고 분열이 있는 너무 상황이어가지고 하여튼 전당대회가 지금 거의 이번 주 다음 주면 아마 정청래 대표가 아마 사퇴를 하지 않을까. 이제 당
전당대회 준비가 전준이가 전준희. 이제 발족을 하면서 그만둘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아닌가. 한번 저희들은 한번 또 민주당 전당대회를 지켜보면서 한번 또 이 부분 좀 더 앞으로 지켜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율과 또 연동되는 문제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 얘기가 나온 김에 재밌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김어준 씨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주진우 씨가 기자로 소속돼 있는 시사인이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참 그 문항 자체가 좀 재밌어요. 왜 이런 문항을 넣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22일에 시사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9일부터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6 지방선거 사후 유권자 인식조사에서 김어준 씨에 대한 호감도 평가를 했는데요. 이 호감도가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64%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그리고 김어준 씨에 대한 응답이 전체적으로는 69%가 매우 부정적이고요. 10%가 약간 부정적.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79%가 부정적 인식입니다. 긍정 평가는 9%밖에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자의 50%가 매우 부정적. 아까 우리가 보고 있죠. 그냥 자막에서 14%가 약간 부정적이라 해서 전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64%가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나 이 조사 보고 솔직히 우리 엄마가 떠올랐어. 아 깜짝. 김어준 씨를 싫어하시고 아니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세요? 굉장히 민주당 지지자시거든요. 아, 네. 개딸이신데 네, 네. 우리 엄마 이 방송 보더라고. 아들이 하는 방송은 보수 방송에도 보긴 보는데 아니 근데 우리 어머니랑 예전에 얘기할 때 김어준 씨와 최욱의 방송을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으로 얘기를 아하.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더 이상 말문을 못 읽고 그냥 점점점 하고 말았는데 마카롱 갖다 주세요. 하나 드리세요. 아니 어머니도 최근에 우리 어머니도 여기에 대답을 만약에 해놨으면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긴 해요. 저는 저 여론조사를 네. 김어준 씨 진짜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처음에 받아들이실 텐데 이분 뭐 공직선거 나갈 뿐 아니라 그렇게 분석하기보다는 네. 자 민주당 지지층에서 64%가 부정이면 적어도 한 30%는 긍정이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네. 그러면 민주당 전당대회가 벌어질 때 민주당 지지층 중에 어떤 분이 투표를 할 거냐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네. 투표하실 분들은 김어준 씨에 대해서 최소 40 많으면 50 정도 지지할 거예요. 아마 네. 긍정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방송을 즐겨 보고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뭐 동접이 20몇 만에 1시간 지났는데 조회수가 네. 70만이더라고요. 네. 어제는 120만. 네. 막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전당대 룰이 뭐 민주당도 결론은 7대 3인데 네. 당이 70이고 여론이 3이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보면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까지 배짱 부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긴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 네. 결선 투표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전에는 없었잖아요. 네. 이번부터 있어요. 결선 투표 없는 상태라면 저는 정청래 대표 연임 가능성 상당히 높게 봤을 거예요. 네. 전에도 송영길 대표가 될 때 333 나와가지고 겨우 맞아요. 됐잖아요. 네. 그때 만약에 2등한 홍영표 당시 원내대표가 됐으면요 이재명 대통령 안 됐을 거예요. 그랬을 수도 예, 있죠. 그렇게 네, 그런 됐을 평가가 거예요. 있죠. 잘 아실 네, 거 아니에요. 네. 아주 조금 차이로 이겼단 네. 말이에요. 3등 의원씩. 네. 3등이 국회의장 되고 그렇죠. 2등은 사라지고 뭐 그렇게 됐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결선 없었으면은 뭐 김민석, 송영길 다 나가도 네. 정청래 한 분을 1대1로 나가면 모를까. 그건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데 결선이라서 결과는 제가 좀 지켜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재용 위원장께는 이번에 청와대 참모진 그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그 중에서 민정수석인 한찬식 민정수석 신임 민정수석에 대한 지금 평가가 되게 이 야당에서는 그 뭐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논평이. 근데 지금 민주당 내 또는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 내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재용 위원장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떠신지. 이재용 이분- 대통령은 왜 이분을 글쎄요, 왜 이분을 인정했을까요? 했을까요? 이- 문재인 시절에 굉장히 어찌 보면은 타격감이 있었던. 소위 말하는 친문정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해서 그렇지. 자천돼서 옷을 벗은 검사인데. 그러니까. 예.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아마 그 밑에 있었어요. 밑에서 일을 한 거니 동부지검에서 예, 그렇죠. 수석부장. 예, 그래서
뭐 굳이 그게 뭐 가까우냐 안 가까우냐를 떠나서 어차피 이분은 그 당시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문재인 정부 그치 네.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괴롭힌 그렇죠.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네. 지금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쭉 그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력 다툼, 뭐 권력 투쟁 여기에서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얘기한 네. 김어준 씨한테 네. 그래? 그럼 나는 너를 괴롭힐 거야. 아.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거의 그런 예, 지금 신호가. 뭐 장군 멍군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가라앉을 그런 네.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민주당이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뭐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특히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하는 눈빛 하나 말 한마디 네. 행사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정치적 의미가 없이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의미인데 특히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글쎄요, 대단히 큰 싸움. 즉 이게 그 전당대회가 만에 하나 뭐 전당대회 결과 상관없이 이건 좀 쭉 갈 수 있는 이슈 같아요.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민찬 네. 대변인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검찰은 어차피 올해 9월 말이면 끝나요. 끝나죠. 없어지잖아요. 검찰청 자체가 이제 공소청하고 중수청으로 바뀌는데 지금 오늘 강유정 대변인이 아침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 중에 들어보면 인터뷰 내용 중에 보면 이 민정수석을 임명하는데 그 검찰 내부의 어떤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민정수석이 된 한찬식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검찰 내부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잘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아마 임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수사권도 없는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김민석 총리나 정청래 대표나 전부 다 보안 수사권조차도 아예 다 폐지를 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검찰 내부의 어떤 파악을 할 능력을 기준으로 볼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오광수, 봉욱 네. 다 검찰 고위직 출신들을 민정수석으로 썼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처음부터 EJ 하겠다. 검찰 해체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를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검찰 해체 이후에도 공소청과 중수청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좀 안착시키려면 검찰의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그 인사의 연속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의 전당대회와 결부되고 정청래 명청대전이 가속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저는 이 한찬식 이분이 전 기본적으로 왜 갔는지 굉장히 의문이에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의문이고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 네.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이 되고 취임하기 전에 네. 많은 선배 기수들이 다 사표를 쓸 때 줄사표 쓸 때 같이 쓴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 시절에 중앙지검장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집중을 했었고 이 한찬식이 있었던 동부지검 그리고 주진희 육부장 이 라인은 문재인 정부 현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했고 그 김은경 장관이 결국 대법원에서 2년 유죄 판결을 확정 판결을 받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ABC론 친척 문제 여기 코어 지지층 여기랑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그룹 코어 지지층이 반발하는 인사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인사들을 공격했던 사람을 어떻게 이 정부의 민정수석으로 쓸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신들이 과거에 잘못을 했냐 안 했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편을 공격했던 사람을 왜 쓰냐는 단순한 반발인 거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와 맞물리면서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되면 김민석 총리가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국면이란 말이에요. 네. 왜냐면 반대층에 있는 지지층이 이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친노친분들이 결집할 수 있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수가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좀 전당대회 결과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봐요.